네, 2023년 10월 22일 이정훈입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큰 정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 정도 배신 가지고 내년 총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23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부터 이재명 대표는 당무를 수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국회에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하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제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자라고 그랬습니다. 허심탄회란 말을 또 썼고요. 민생을 위해서 이재명도 뭐 하자고 계속 민성 떠들었는데, 하여간 이날 김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새로 이제 당 지도부를 구성했죠.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한 고 나서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정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민생 챙기겠다. 대통령이 강조한 상황을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김기현 대표. 참 어려울 거예요. 정치라는 게 참 어렵죠. 참, 이제 이재명 씨가 조심조심 구속을 면했지,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거 외에는 별거 없는데, 그걸 그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는 국힘당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또 이재명을 크게 보면 어떡합니까? 김기현 대표가 진짜 배심 있는 지도자라면, 이재명 대표 만납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뿐만 아니도 누구라도 만나겠소.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비명계를 만나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콧방귀나 끼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불리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건 일종의 굴복이잖아요.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위임을 받았으면은 툭툭툭툭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축구하듯이 툭툭툭 치고 들어가서 골은 못 넣더라도 골 넣는 건 운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이라는 건 뉴스성이 돼야 되잖아요. 비명계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자범하고의 대화를 먼저 선언하나. 또 그런 모습을 비명계랑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 국힘당 집토끼들인 보수 세력들이 주목을 하죠. 이재명 만나면은 뭐 관심이 없죠. 자, 민주당도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윤석열 탄핵 행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 집회를 주 단위로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민주당 여성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강의현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이 강의현 씨는 이재명 대표의 특보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도 열었었고, 그때보다는 사람은 적지만 차츰 이제 늘려가려고 하겠죠. 추미애 전현희 이런 여성들이 왜 나옵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죠. 내년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민주당은 이런 탄핵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걸 또 이렇게 원외 사람들이 나는 걸 말리지도 않아요. 머리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했다가 뭐 크게 덕본 것도 없고, 또 지금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죠. 가결시켰는데 검사 탄핵하고 있는데 또 한동훈 장관 탄핵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하게 되면 탄핵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이 피로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재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원내 인사들의 강성 활동을 막지 않는 거는 뚜렷하게 어떻게 돌파할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들도. 우선 이재명도 자기 사는 게 급하다는 거죠. 거기에도 신경이 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손해는 아니니까 뭐 시간을 끌겠다. 뭐 그런 그 정도죠. 하여간 이 보궐선거 이후에 참 정치가 진짜 재미없어졌어요. 재미없어졌어요. 지금 김기현 씨가 작은 정치를 해서 이재명을 만나버리면 검찰은 이재명 씨 재판을 기소를 또 어떻게 끌고 갑니까? 뭐 과거에도 만나자고 했던 거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던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것저것 고려한다면 비명계하고의 회담을 먼저 해야죠.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 또 혁신위원장을 찾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만 리스크 테이킹을 본인이 안 하니까 다 피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을 국힘당을 끌고 간다. 지금 뭐 일각에서 김한기 씨를 중심으로 한 신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정면 돌파도 있고 뭐 지혜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떨어진 국힘당 지지율을 올리기도 어렵고 정치를 끌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행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통과부였죠. 근데 지금의 육공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다림제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회의 힘이 매우 커졌어요. 국회의 다수당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장관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국회가 커져서 뭐 YSDJ 정치인 출신들이 뭐 노무현 이런 사람이 탁 됐잖아요. 옛날에 행정 관료들이 힘을 썼다면. 근데 이 정치인을 또 소진되고 나니까 이 큰 인물들이 안 나오고 쪼잔한 정치를 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 국회 쪽은 그런 변화가 없어요. 다 올망졸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입법부가 굉장히 권한이 센데 그렇다고 입법부가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정치만 할 뿐인데 근데 정치 자체가 쪼매한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미없는 정치입니다. 뭐 이재명 씨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거는 민주당 상황 차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정치가 진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에너제틱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대화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면 승부를 하는 여당 대표가 나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